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문화교육 11기 김서희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조언해 주시면 열심히 수정해서 더 나은 논문을 만들겠습니다. 제 논문의 주제는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 탐색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 및 가정 특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통제 변인으로 삼은 후에 최근 학교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학습 특성, 참여 특성, 학교 특성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 중등학교 시기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학교급 시기별로 발전 방향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종속 변수인 다문화 수용성과 독립 변인인 학생의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연구는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을 하고자 4월까지 등교를 손꼽아 기다렸으나 코로나로 어렵게 되어 본 연구는 한국교육존당연구 2013의 2차, 3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를 제거하여 최종 분석에는 2차년도 6학년 6,584명과 3차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 6,473명의 사례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사 내용과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고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위계적 회귀 분석 부분과 결론 부분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표 글씨가 잘 안 보이실까 하여 발표 마지막 부분에 한글 파일로 상관 분석표와 위계적 회귀 분석표를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들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다수 밝혀진 요소들과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학생의 학습 특성과 참여 특성, 그리고 학교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조사할 때는 설문하지 않았던 학교의 학생 의견 반영 정도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시기에는 설문을 하여서 물론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집단 간 비교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학교 특성을 연구하기에 중요한 변인이라 중학생을 분석할 때 마지막 네 번째 모형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변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신뢰도가 0.7이 넘어서 연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입니다. 초등학생 시기의 다문화 수용성과 중학생 시기의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입니다. 평균이 중학생이 되어서 작은 차이로 더 낮아졌습니다. 다문화 수용성뿐만 아니라 학생 특성, 학교 특성 관련한 대부분 요소의 평균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조금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종속 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성별에 따른 T 검정 결과와 도시 규모별에 따른 인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요소를 두 가지로 세분화해서 분석하였으나 여기에는 합산한 전체만 실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학생의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의 가정, 인지, 사회적 특성 및 학습 특성, 참여 특성, 학교 특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1단계에서 22.4%, 2단계에 31.6%, 3단계에 34.5%로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제 변인인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간 관계상 분석 결과를 다 읽지 못하여 왼쪽에 분석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모두 다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형 1의 학습 특성, 그 다음에 참여 특성이 추가된 모형 2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모형 2에 학교 특성이 추가된 모형 3의 결과입니다. 중학생 시기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단계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중학생의 회귀 모형에서도 단계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설명력이 21.7%에서 28.4%, 31.0%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초등학생 변수에 없던 학생 의견 반영이 추가된 모형 4에서는 31.4%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석 결과는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분석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형 2에 학습 특성, 참여 특성이 추가된 모형입니다. 학생이 인지한 학교 특성이 추가된 모형 3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의견 반영이 추가된 모형 4입니다. 이처럼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학습 특성, 참여 특성,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모형이 추가될수록 영향력을 상실한 변수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모형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별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경 변인보다는 궁금했던 학습 특성, 참여 특성,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특성 변인 중에서는 초등학생 시기, 중학생 시기 모두 협동학습을 선호할수록 학습할 때 교사와 친구의 자원을 활용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경쟁학습을 선호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는 학습 특성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한 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학생마다 나타나는 차이를 우열로 가리지만 협력에서는 학생마다 나타나는 특징을 다름으로 보고 그 안에서 서로 배워나가게 됩니다.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협동학습의 기회를 늘려가며 그 안에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다름을 채워갈 수 있는 수업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참여 특성 변인 중에서는 초등학생 시기, 중학생 시기 모두 공동체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치활동은 초등학생 시기, 중학생 시기 모두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자치활동 실태와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학급 인원, 정교 임원의 경우 학생이 자치활동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투표나 선거, 기타 여러 상황 등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자치활동 참여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선의 학교 혁신 방향으로 정교 어린이의 임원 중심의 회의를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학교 특성 변인 중에서는 학생의 학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가 열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학교 생활 내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이 개별화되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다고 느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는데 이는 배경 변인의 교사와의 관계와도 높은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서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학교 수업의 역할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모형 4에서 따로 추가했던 변인인 학교의 학생 의견 반영 변인은 학교 활동에 학생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느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연구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변인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변인들의 구체적인 학교 적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곧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